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교과서 71쪽입니다. 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별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주로는 2차 방정식을 많이 다뤘는데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인수분해입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주는 것이죠. 자, 이건 2차 방정식 해를 구했을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0이다라고 했을 때에 이 근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이런 것이 다 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는으로 연결되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들이고요.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형태는요,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고 다른 일반적인 방법을 쓰는 건 우리가 다루지는 않아요. 물론 여기 옆에도 참고 자료로 나와 있는데, 이탈리아의 수학자 카르다노가, 그죠? 3차 방정식 일반적인 해법을 완성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한번 알아보세요. 그럼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근데 고교 과정을 뛰어넘는 내용들이죠.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교 과정에서 풀 수 있는 방법 인수분해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해 볼까요?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 3차 이상의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대개, 그죠? 첫 번째 보죠.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거나,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는 뭐예요? 조립제법이죠. 그치?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활용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풀 때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과정이 나와 있죠. 자, 빈칸 한번 찾아볼까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이 이제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 인수로 묶어냈습니다. 요 2차식 인수분해인 건 쉽잖아요. 그죠?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1, 그죠? 곱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얘가 0인 거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얘가 x는 0인 거 나와 있죠? 얘가 0인 건 뭐예요? 그렇죠? x는 마이너스 또는 얘가 0인 거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단순한 형태인데요. 자, x제곱으로 묶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 여기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9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바로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빈칸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 아닙니까? 자, x제곱이 0인 것, 즉 x는 0, 중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0인 거는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3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국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1번은 딱 보니까 인수분해 공식 떠오르죠. 어떤 인수분해 공식입니까? 바로 여기 써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겠죠. 같이 얘랑 짝을 이루는 공식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이다. 항상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이거와 짝을 이뤄서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 이거 같이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a가 되고 8은 뭘까요? 2의 세제곱 아닙니까? b가 2가 되는 겁니다. a가 x, 여기서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b가 2.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고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얘가 0일 때는 x는 마이너스 2가 바로 나오고요. 얘가 0이라고 할 때는 그쵸, 근의 공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유리수의 범위에서는. 그죠? 일단은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했을 때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복소수의 범위까지 근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공통 부분을 취하는 건데 이런 걸 일명 우리가 보기 2차식이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x제곱이 나오는 경우, x제곱의 제곱, 그죠? x제곱의 거듭제곱이 나오는 경우. 자, 그래서 이제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해서 2차식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서 다시 요거 대신에 x제곱을 집어넣고 근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x제곱이 1인 경우는 x가 뿔마 1이 나오고요. x제곱 마이너스 5인 경우에는 그쵸,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i라는 기본적으로 허수 단위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자, 음수의 제곱분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2번 한번 해보세요. 문제 2번.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이거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그쵸? x 마이너스 27이 뭐예요? 3의 세제곱 아닙니까? 그죠? 아까 그 예제 1번 위에 적어줬던 그 공식 그 구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x제곱 뭐가 될까요? 3x가 되겠죠?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그럼 얘가 0이라고 할 때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그 얘가 0일 때 그쵸, 뭐가 나옵니까? x는 3 나오겠고요. 자, 또는입니다. 얘가 0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 부분이 0이라고 할 때는. 자,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x는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9 마이너스 36 아니에요. 그럼 루트 마이너스 17이니까 허근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3 i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i는 허수단입니다. 자, 맞습니까? 자, 나머지 문제들도요, 여러분들 근의 공식은 아니죠.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인수분해 공식. 그죠? 그리고 치환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 보면요, 당장 그 공식이 떠오르진 않지만 자꾸 보다 보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이제 조립제법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잠깐 보세요. 여기도 세제곱이고 여기도 세제곱이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 공식이 아닐까 한번 예상해 볼 수는 있죠. 이거와 구조는 같지 않을까.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그죠? a-b의 세제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a는 x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b는 뭐가 됩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두 항이 이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가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근데 결론은 맞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얘는 x-2의 세제곱이잖아요. 이게 0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3중근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3차 방정식이 근의 개수는 3개인데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x는 2라는 3중근을 갖는 거죠. 근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문제도요,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꼭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방법만 얘기한다면 x제곱을 뭐 라지 x로만 꼭 치환하는 법은 없잖아요. t로 치환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는 근이 4개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그쵸? 이 부분을 t로 치환해서 t에 관한 2차식으로 정리해주고 그거를 다시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아래 수학영역 기르기 이것도 간단히 언급만 좀 해줄게요. 일단은 요 3차 방직의 한 어근을 이걸 읽을 때요. 이거 W가 아니라 이거 읽을 때 오메가라고 읽어요. 오메가.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이제 오메가는 이제 그리스 문자의 그 알파벳이죠. 이게 오늘날 이제 영어 알파벳의 W로 바뀐 건데 이거 읽을 때 오메가라 읽어요. W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이거의 한 어근이 오메가니까 실제 오메가는 어떤 모양일까요? 자,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0일 때는 실근 1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얘가 0일 때 나온 근이 확실해요. 자, 그럼 오메가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물론 뿔마 루트 3i인데 그 중에 한 어근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합시다. 물론 마이너스 루트 3i도 돼요. 일단 한 어근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대하를 읽어보면 방정식에 오메가를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맞죠? 왜 근이니까요. 근데 혜영이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얘가 0일 때 나온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x에다가 오메가를 대입해도 역시 0이 되는 게 맞아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 자,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이 부분을 보세요, 여러분들. 오메가 4제곱은요, 오메가 세제곱에다가 오메가 곱한 거 아니에요? 그 얘가 1 아닙니까? 그럼 오메가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오메가로 바꿔준다면 이게 얼마가 나올 것인가? 자, 오메가 4제곱이 오메가로 바뀐 데는 이 상윤이 사실을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구할 때는 혜영이가 발견한 요 사실을 이용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여기 있죠? 아, 그러니까 뭐예요? 넘기면 마이너스 1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성질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좀 착오가 있다라든가 실수한다면 답을 구하기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한다면 아주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거 좀 거꾸로 쓴 거 아닙니까? 그냥 이 부분만큼은 0인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뭘 이용할까요? 그쵸?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오메가 세제곱 1이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오메가 세제곱을 묶어내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1이니까 자, 이거와 똑같은 결과가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거는. 그 다음은 뭐 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답을 구하시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우리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쪽입니다. 자,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할 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법은 고교 과정을 띄워놓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형태는 반드시 뭐다? 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풀 때는 반드시 이 식들이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우리가 할 때는 두 가지다. 공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조립제법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바로 예제 2번에 드디어 이게 나옵니다. 이건 물론 그 배경에는 인수정리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다항식을 0으로 만드는 x 값을 찾는 겁니다. 요거를 찾는 게 아주 중요하죠. 왜 요게 끈이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요 최고창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약수가 그 후보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조립제법을 쓸 때는 이 다항식의 개수를 쭉 써주는데 이게 만약에 더해서 이 개수의 총합이 0이라면 1인 건 확실하죠. 만약에 1에서 안 됐다라고 한다면 3의 약수 뭐가 있어요? 1하고 3이 있고 또 마이너스 1고 마이너스 3이 있잖아요. 그거를 대입해서 이렇게 0이 나올 때까지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은 것이죠. 쉽게. 그런데 더 이상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을 나타내잖아요. 근해 공식을 쓴 것이죠. 그죠? 자, 4차식이면 또 어때요? 4차식이면 또 역시 가정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1과 2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는 거니까. 그런데 다 더해서 0이 아니기 때문에 1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1 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하면 되죠. 이것도 안 되면 또 하면 되는 거죠. 또 다행히 이제 얘가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미 얘네들은 썼으니까 가능한 게 2 아니면 또 마이너스 2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이 10의 약수들이니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5 아니면 마이너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테스트 해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찾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도 요거 지금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둘 다 뭡니까? 조립제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 바로 쓰게 되면요. 길게 쓰고 니은자 길게 그리고 더해서 0이네? 그럼 1인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자, 1을 내려가죠. 곱해서 올라가죠. 더해서 내려가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가고 곱해서 올라가고 그렇죠? 0 나옵니다. 자, 더 이상 얘가 1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얘는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다 써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 얘가 0이 되는 값은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근해 공식을 써서 구하시면 x는 얼마인가 하니 2분의 x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1인 건 이미 찾았고요. 그래서 근이 3개입니다. x는 1 또는 x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이렇게 나와요. 자, 마찬가지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립제법을 써서 한번 인수분해 한번 해보세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계산한 결과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따라서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3 또는 이거는 뭐예요? 근해 공식을 쓸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시하니까 암산하면 5 루트 안에 5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죠? 자, 근이 4개가 존재합니다. 자, 아래 응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실 때 잘 읽어보니까 모든 모솔의 길이를 같은 길이만큼 늘렸을 때 원래 부피의 3배가 됐대요. 그럼 얼만큼씩 늘리면 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를 이제 x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x만큼 늘어나고 여기도 x만큼 이렇게 늘어나요. 여기도 또 x만큼 늘어나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확장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높이도 이제 여기를 요만큼 더 올리는 겁니다. 굳이 뭐 그린다면 뭐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난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이게 여기도 x만큼, 여기도 x만큼, 여기도 x만큼. 자, 늘렸을 때 이 새로운 상자의 부피는 그게 이제 빈대요. 원래 부피의 3배가 된다. 자, 그럼 그냥 자체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x 플러스 20 곱하기 또 x 플러스 30 곱하기 x 플러스 22. 자, 원래 부피는 뭐예요? 가로, 그죠? 가로, 세로, 높이 곱하는 거 아닙니까? 20 곱하기 20 곱하기 30에 3배가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게 뭐 숫자가 커지긴 하지만 이거 전개해가지고 인수분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식을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정리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x 세제곱 더하기 70x제곱 더하기 160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게 이제 24,000이 나옵니다. 좀 숫자가 좀 크죠? 자, 뭐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에요. 자, 꼭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보니까요. 이거 뭐 숫자를 찾는 게 쉽진 않은데 너무 이제 24,000까지 돼 있으니까 이거 약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찾을 때 한번 가면 이게 지금 x 더하기 20 그러니까 이게 10단위의 어떤 숫자들이 아닐까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죠. 10이라든가 20이라든가 30이라든가 또 x 값은 당연히 여러분들 양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길이니까. 그러니까 10도 해보고 20도 해보고 30도 해보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해보니까 10이 되더라 이게. 그래서 인수분해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 2,400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허근이 나오니까 안 되고요. 우리는 이게 실근이 아닙니까? 실근. 실제 길이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x가 10이 나는 거죠. 이제 단위가 있기 때문에 답을 쓸 때는 여기 단위 꼭 붙여야 되겠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연립 2차 방정식 내용을 다루고 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 오늘 좀 진도를 좀 많이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이제 수행 평가가 있기 때문에 또 진도를 좀 많이 나갈게요. 자,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1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 풀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연립 2차 방정식 풀어요. 근데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입을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은 가감법, 그죠? 대입법 이런 것들 썼는데 이런 경우는 가감법을 쓸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계술로 맞춰서 서로 더하거나 빼주는 경우는 안 되고 대입법을 씁니다. 대입법. 여기서는 대입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1차식을 정리해서 두 번째 2차식에 대입을 해서 푼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이제 푸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y는 7-x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바로 이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법입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서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공식 쓰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면 x가 3일 때 또는 x가 4일 때 두 가지 경우가 나오네요. 그죠? 해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써주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묶어서 얘네들이 한 쌍의 해가 되는 겁니다. 미지수가 두 개니까요. 이게 묶어서 이게 하나 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가 3일 때는 y는 4가 나오고요. x가 4일 때는 y가 3 나온다.
그죠? 자, 문제 1번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 1번은 단순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y 대신에 1 빼기 x를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면 됩니다. 우리는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거를 정리하면 y는 3x-1 나오잖아요. 그럼 요 정리된 1차식을 두 번째인 요 2차식에다가 y 대신에 다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정리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나옵니다. 이렇게 단순한 식이 나와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곱하기 x 빼기 2로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0이다 아니면 얘가 0이다. x는 1 또는 x 2 나오네요. 그럼 x가 1일 때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쓴다? 그죠? x는 1일 때 y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y는 2가 나오고요. 또는 근데 이번엔 x는 2일 때 y는 얼마 나옵니까? 5가 나오죠.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1차식이고 하나가 2차식일 때는요.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둘 다 2차식이네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가 돼요. 대개 이렇게 0으로 끝나는 경우죠. 이게 0이 아닌 상수항이 있다면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0으로 끝나는 경우 요 2차식을 인수분해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둘 중에 어느 한 식이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접근하세요, 여러분들. 써 있잖아요. 두 방정식 중에서 좌변이 인수분해되는 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입니다. 요 2차식이 0이라고 했을 때요. 상수항이 없는 경우만 생각하면 돼요. 그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게 쉽게.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해서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푸는 거예요. 자, 1차식이 나왔죠. 이것도 1차식이 나왔잖아요. 그 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에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거든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니까 이렇게 해가 네 쌍의 해가 나옵니다. 네 쌍의.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는 걸 해주면 돼요. 쉽게 접근하세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구해보시고 와서 이거 인수분해하는 것만 소개할게요. 이거 이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y하고 3y인데 플러스 2y가 나오려면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이것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면 되겠네요. 그죠? 첫 번째 얘가 0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0일 때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가 두 쌍이 나오고 여기서 해가 또 두 쌍이 나옵니다. 그죠? 그게 각각의 경우로 나눠서 풀면 되는데 이걸 어디다 대입한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이걸 어디다 대입한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두 개, 이 경우에 두 개. 그래서 총 네 쌍의 해를 갖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 교과서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푼 거랑 뒤에 있는 정답이랑 만났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배열된 세수 또는 식의 합이 같을 때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게 가로줄이죠. 이게 세로줄입니다. 또 이게 대각선이죠. 대각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더하든 간에 세 수를 이 세 개를 더한 거하고 또 이렇게 더한 거랑 같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얘네들은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얘도 물론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얘 더한 거랑 얘 더한 거 할 때 얘가 겹치잖아요. 이거를 A라고 합시다. 일단 이 식에서 하나 나오죠. 이 모르는 부분을 A로 취환했을 때 A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복잡해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CD라고 할까요? 이게 모르는 게 두 개 있으니까 이거는 접어둡시다.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을 때는 비교하면 얘가 사라지니까, 그치? 이렇게 더한 건 뭐예요? 이거 아니죠. 이거랑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랑 같아야 되거든요. 문제의 조건이 그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비교했을 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XY의 2차식이 나오죠.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죠?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없죠. 식이 하나 더 필요해요.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비어 있는 칸이 이렇게 한 칸이 될 때 이게 두 칸이 되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더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을 B라고 칭한다면 이렇게 더한 거 하고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건 안 돼. 이게 지금 모르는 게 두 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더한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xy 플러스 20 플러스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 부분이 사라지죠. 자, 드디어 두 번째 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8y 제곱은 20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식이 인수분해가 될까요? 당연히 이 식이잖아요. 이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관가하면 안 되는 조건이 여기 있네요. 양수. 양수 xy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하면 자, 8y 제곱은 2y와 4y 곱으로 분류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2y가 x의 개수입니다. 그럼 이쪽이 큰 쪽이 마이너스고 작은 쪽이 플러스일 수밖에 없네요. 근데 곱해서 0인데요. 여러분들 양수 xy입니다. 이거 양수 아닙니까? 절대 0이 안 됩니다. 얘는. 그러면 가능한 건 얘밖에 없어요. 얘가 0이 되는 경우. 즉 x가 4y가 되는 경우밖에 안 된다. 맞나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x 대신에 4y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고 y값 구하세요. 근데 양수여야 된다. 자, 그 조건을 감해서 구하신다면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x는 4, 그리고 y는 1. 이렇게 구합니다. 문제에서 이제 양수 xy의 값을 구하셨으니까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가 연립방정식 하듯이 x는 4, y는 이렇게 쓰지 마시고 문제 요구사항이 뭐예요? 양수 xy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는 게 낫겠죠. 그죠? 물론 풀 때의 방법은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이제 이용해서 구한 건데요. 일단은 문제에서는 양수 xy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해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여기에 숨어있는 기본 원리는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